자, 우리가 3D Max에서 에디터블 폴리 사용하는 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블 폴리란 뭐냐면 우리가 이제 3D가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으면 3D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점 그리고 선 그리고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면 그래가지고 이 점선면 단위로 편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 면, 편집 그게 에디터 폴리입니다. 면 편집이라는 말이죠. 에디터 폴리가 면이니까. 네. 자, 그래가지고 해볼게요. 박스를 하나 선택하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하나 꺼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박스에서 볼 때 요거는 크기 조절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면이 엣지가 그러니까 선이 많아진다는 거까지는 알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 쓰는 거냐라는 거는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게 쓸 데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자, 이거를 편집해 볼게요. 우클릭해서 이제 점선면 편집 단계로 들어가려면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게 1번 버텍스,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1번이에요. 자, 2번 엣지, 3번 보더, 4번 폴리곤, 5번 엘리멘트. 어떻게 선택되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버텍스 선택하고 클릭하면 점이 선택됩니다. 간단하죠? 네. 이게 다예요. 네. 점 선택. 자, 엣지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선이 선택이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더로 해놓고 선택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 보더는 여기 엣지에서 봤을 때 이게 엣지가 이렇게 지워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안쪽과 바깥쪽이 동시에 보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바깥쪽만 보이죠. 안쪽과 바깥쪽이 동시에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를 보더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됐죠? 방금 전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는 보더는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뚫려 있는 면, 이렇게 열린 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열려 있는데 동시에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요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보더는. 자, 그리고 폴리곤은 그냥 말 그대로 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엘레멘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면 복사를 조금 해야 됩니다. 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동시에 선택할 때 우리 뭐라고 그랬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동시 선택됩니다. 자, 이렇게 동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고 싶다. 2023에서는 복사가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예요. 그거 복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복사를 엘레멘츠 단위로 복사한다. 위에는 오브젝트 단위로 복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브젝트 단위로 복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선택하고 다시 위에 거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선택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복사할 수 있고 이렇게 복사를 했을 때 지금 선택이 안 되죠. 위에가.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오브젝트 단위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는 다른 오브젝트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복사할 때 오브젝트로 복사하겠다고 그랬죠? 오브젝트 단위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겁니다. 얘에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Shift 누르고 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줬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붙어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얘 오브젝트랑 이 오브젝트는 서로 다른 거라서 버텍스도 서로 선택이 안 되고 뭔가 붙이려고 해도 안 붙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거를 다시 더해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쪽 에디트 지오메트리에서 어태치를 해서 클릭해서 더해줘서 해줘야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 어태치를 봤으니까 이제 어태치에서 파생되는 거 하나만 더 보자면, 자 여기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빠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선택에 요 밑에 있는 그로우를 해보겠습니다. 그로우를 두 번 누르니까 자 한 번 확장, 두 번 확장, 이렇게 확장됐죠? 확장된 선택 상태에서 디태치를 해주고 OK를 해줘 버리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떨어뜨려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다 하나로 합치려면 어태치 누르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자 그럼 이게 완전히 선택이 된 거냐, 그러니까 완전히 붙은 거냐. 5번 누르고 이제 엘레멘트를 설명하기 위해 이거 볼게요. 자 엘레멘트는 뭐냐, 요 요소 내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애들을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얘들 안 붙어 있죠 서로, 그죠? 그러면은 이 안 붙어 있는 애들을 서로 붙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연결이 되겠죠. 자 여기 선택해주고 또 그로우 해주면 이렇게 선택되겠고, 지워줄게요. 일단 이 위에랑 아래랑 붙이려면 이 위 아래 사이에 면이 없어야 됩니다. 이 위 아래 사이에 면이 있다면 이건 서로 붙을 수 없어요. 이거 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이게 설명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옷감이 있다고 치고 옷감을 이렇게 동그랗게 원통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 이 옷감에 이제 얘가 이제 팔을 쓰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조끼를 만들 때 조끼에 팔을 안 뚫고 그냥 조끼를 만든 다음에 이 안 뚫린 조끼에다가 이거 붙인다고 해서 이쪽으로 팔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죠. 통과 안 되잖아. 당연히 팔이 통과 안 되잖아. 그냥 이거 입히면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돼가지고 요 상태에서 요렇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팔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 이러고. 그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여기 어떻게 해야 돼? 뚫어야 되죠.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여기랑 여기랑 입고 싶으면 여기 뚫어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따로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요새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이 덩어리를 빠르게 선택하고 싶다 그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폴리에서. 예전에 엣지가 이걸로 바뀐 거랑 똑같아요. 엣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루프로 된다. 근데 이 루프 링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덩어리부터. 자, 덩어리 선택해서 얘를 내려서 여기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3번 보더는 언제 쓰는 거냐, 컨트롤 A를 누르면 안 붙어있는 엣지는 다 선택돼요. 그죠? 이론상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웰드라고 있거든요. 요거 여기 웰드 오른쪽에 세팅을 클릭합니다. 그냥 웰드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팅 값에서 값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증가시키면 이쪽에 왼쪽에 비포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애프터가 나와 있는데 애프터가 안 변하면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웰드 버텍스의 값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서로 바로 옆에 있는 것에 간섭을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요 버텍스와 밑에 있는 버텍스를 더해주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늘려주면 되고 너무 크게 안 늘려도 됩니다. 이렇게 늘린 다음에 왼쪽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럼 이게 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엣지랑 여기 엣지랑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누르면서 선택해주고, 여기를 메꿀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구멍을 막고 싶다. 그럼 보더에서 캡,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도 엣지에서 이쪽 엣지 이렇게 두 개 선택하죠.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반대쪽 여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엣지에서 브릿지 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됐죠?
자,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고 1, 2, 3, 4, 5번 쭉 둘러보면서 점, 선, 면, 그리고 엘리멘트, 그리고 보더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쭉 설명할게요. 자, 선택할 때 아까 전에도 봤듯이 점을 선택하고 빠르게 주변 거를 선택하고 싶다면 그로우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점에서 이런 선택은 거의 할 일이 없어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점에서 그로우는. 점에서 그로우는 해본 적이 없고,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면에서 그로우. 아까 전에 봤죠, 이거? 이건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점에서 그로우는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리고 엣지 선택 부분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백페이스라는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F3번을 누르면 우리가 뒤편까지 다 보이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앞뒷면이 다 선택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백페이스를 키면 드래그 했을 때 뒷면이 선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볼게요. 뒷면 선택 안 됐죠. 그죠? 자, 드래그를 이렇게 했을 때 뒤를 돌아보면 선택이 안 됐죠. 그죠? 그런데 백페이스를 끄고 그냥 해두면 드래그를 했을 때 뒷면을 돌려보면 뒷면이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백페이스는 뭐 하는 거냐면은 뒷면 선택 안 되도록 방지해 주는 거이기도 하고 빠르게 전면만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점에서 선택은 요 정도면 됐고요. 그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옵션인데 요거는 많이 씁니다. 유즈 소프트 셀렉션을 키고 선택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봤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팔오프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적용값입니다. 자, 적용값을 증가시켜주면 주변에 이렇게 무지개처럼 되면서 얘네가 요런 식으로 움직여요. 우리가 뭔가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이고 싶다고 할 때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소프트 셀렉션. 그죠? 그리고 소프트 셀렉션은 그렇게 쓰는 것이다 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옆에 엣지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옆에 한 칸까지만 이거 클릭해서 2까지 하면은 두 칸까지만 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핀치랑 버블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세부 조절해가지고 요 그래프를 바꿔줌으로써 선택 영역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그렇게 딱히 평소에 꺼두고 쓰는 게 좋습니다. 부드러운 선택을 할 때는 소프트 셀렉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엣지 선택. 엣지 선택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더블 클릭하면 루프 선택, 그리고 여기 선택하고 Alt R 누르면 이게 링 선택입니다. 여기 단축키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 옛날에 이게 됐었거든요. 선택한 점선면에서 Shift 누르고 바로 옆전 선택하면 루프 적용. 이게 되나 지금도? 없어졌네. 얘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네. 없어졌나 보다. 지금은 안 되네. 예전에 됐었는데. 자, 그냥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그리고 여기 선택하고 Alt R 누르면 요렇게. 이거는 더블 클릭과 Alt R을 얘기를 자꾸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면 편집할 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얘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면을 줄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면을 줄이고 싶을 때는 사실은 선을 줄이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더블 클릭,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 쭉 돌려보면서 여기까지만 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줄죠. 이게 면이 어떻게 줄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실 수 있는데 키보드 숫자 7번 누르면 왼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폴리가 몇 개인지 나옵니다. 지금 68개죠? 이거 지우면 24개까지 줄여요. 그죠? 되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줄죠. 3배 줄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면을 줄일 때 이렇게 루프 선택을 한 뒤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운다. 백스페이스란 엔터 두 칸 위에 있는 그 뒤로 가기 키보드
그겁니다. 뒤로 가기를 누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면을 늘릴 때는 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은 면을 선택한 뒤 Shift 누르고 이동하면 이렇게 면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면을 늘린 다음에 이쪽에다가 엣지를 넣어주고 싶다면 이거를 선택해서 이걸 위로 올려서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맨 밑에 있던 것도 같이 올려서 이거를 맞춰줘야 여기 엣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오래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엣지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한 뒤 Alt R을 눌러서 얘가 눌려 있을 때 이 위에 키보드 쇼크 오버라이드 토글이라고 하는 버튼이 눌려 있을 때 Ctrl Shift E를 누르면 엣지가 들어갑니다. Ctrl Shift E. 그래가지고 이렇게 엣지 하나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택하고 Alt R 누르고 Ctrl Shift E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고, 더블 클릭하고 선택하고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울 수 있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면 추가하기, 면 빼기 기본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요게 돼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엣지를 이렇게 다루는 방법까지 봤고요. 그리고 엣지를 다루는 거에는 또 여러가지가 되게 많고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로 선택하기, 그리고 이제 요걸 보면 되겠고, 보더는 아까 전에 처음 면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때 보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응용인 면 닫기, 이렇게 면이 뚫려 있을 때 3번 누르고 선택하고 캡 면 닫기, 이거랑, 그리고 이제 엣지를 이렇게 루프로 선택한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에디트 엣지에 보면 스플릿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르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잘려요. 선택하면 잘려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여기는 지금 안 잘려 있죠. 왜 안 잘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덩어리 선택해보면 덩어리로 한 덩이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자르고 싶다, 더블 클릭하고 스플릿 누르고 3번 누르고 이렇게 해보면 잘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육안으로 보고 붙어 있는지 잘려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잘린 건지 붙은 건지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데, 이렇게 잘라냈을 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로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 누른 다음에 웰드 눌러서 붙일 수 있었다. 그죠? 요거 두 개. 이게 이제 보더에서 가장 자주 쓰는 그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액션이고, 사실은 이거 외에는 거의 안 써요. 이거 보더 쓸 일이 없어요. 거의. 보통 일반적으로 작업을 막 하다 보면 우리가 막 이런데 막 빵꾸 나고 이랬는데, 이게 엣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몰라요. 이거를 알기 힘들죠. 육안으로 보고 모르잖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찾냐면 3번 누르고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선택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누르고 그 폴리곤 찍으면 그 주변 엣지가 선택되잖아요. 그 주변 면이 선택되잖아. 이렇게 보면은 이거 뭔가 있다.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아이씨 이거 내가 뭐 잘못했네?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게 브릿지, 이게 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편집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엣지에서 여기 양쪽을 선택한 뒤 양쪽 선택하고 브릿지,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웰드 한번 해주면 아니구나, 이게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는 컨트롤 백스페이스 누르면 빠집니다. 여전히 이렇게 돼 있네. 신기하네. 오,
이상하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엣지 됐고, 그 다음에 보더 셀렉션에 대한 얘기 끝났고, 그 다음에 폴리곤을 선택할 때 이제 선택에서 뭐가 있냐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면만 다 선택하고 싶다. 이쪽 면만. 그런 거. 이쪽 면만 다 선택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에 클릭 한 번으로. 그게 이제 바이 앵글입니다. 바이 앵글을 키면 클릭했을 때 클릭한 쪽의 면에 있는 면만 다 선택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막 마른 모가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를 선택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면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면을 더 집어넣거나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가 막 이렇게 나뉘어 있어. 그럼 클릭 한 번만으로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클릭 한 번만에 선택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요. 이거를 이게 켜져 있구나. 이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바깥쪽까지 선택됐잖아요. 그 다음에 슈링크하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엔 바이 앵글이 없었어요. 없을 땐 저렇게 했다. 요새도 유효할 때가 있어요. 가끔 바이 앵글로 더럽게 선택 안 될 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바이 앵글을 키면 어떻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클릭함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서 편하게 선택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겠고, 선택에 대해서 다른 거 없겠고, 이거 엘레멘트는 아까 전에 선택 얘기 한참 했죠? 딱히 뭐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선택에 대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제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자주 할 거냐면은 사각형 말고 오각형 만들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따라 나오는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사각형 선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각형만 쓰고 삼각형은 가급적 쓰지 말고 오각형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각형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아냐 라고 하면은, 이 상단에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면 쇼 리본이라고 돼 있고, 이게 눌려 있으면 요 위에 상단에 이렇게 툴바가 뜹니다. 이 툴바 뜨는 거에서 여기 위에 보면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이때 맨 오른쪽에 보면 엣지에서 4보다 큰 엣지를 선택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여기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 얘네는 지금 오각형인 겁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버텍스에서 왜 오각형인 거냐면 여기가 5개가 여기 면에 있죠. 네? 그래서 오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에 5개의 면이 붙어 있다를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오각형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여드릴게요. 오각형 바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얘네를 리무브를 해준다. 여기 보면 점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볼 때 이거 어떻게 보여요? 사각형이죠. 이렇게 하면 육각형이죠. 그러니까 오각형 이상이죠 지금 바로.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기 전까지 이게 오각형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거 육안으로 알아차리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오각형 만들면 당연히 알아보지, 그걸 못 알아보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 사각형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찍어보세요. 그래야 알 수 있다. 그 전에 알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이런 거를 해봤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능을 숙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 쭉쭉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 끝나고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에디트 버텍스, 에디트 엣지, 에디트 보더, 에디트 폴리곤 이런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줄일게요.